안녕하세요. 네. 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아이템 확장 전략이라 해서 2시간 동안 진행될 거고요.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웹에 이렇게 나타나는 판매 채널별 흔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거는 타겟팅을 지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군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 마켓의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한 개의 상품을 위주로 이제 등록하는 이런 형태를 좀 완전히 좀 밀어주고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고전이 좀 남아 있어서 옵션으로 짠 상품과 그리고 단품으로 짠 상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섞여서 보이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씩 타겟팅 지어져서 단품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다 아시는 이제 네이버부터 해갖고 이제 포털부터 해서 쭉 이어져오는 상거래까지 고객의 이동 경로 안에 유도하는 어떠한 마켓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고, 왜 이쪽과 이쪽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지 등등등, 그걸 좀 비교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도움은 되실 거고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내 카테고리는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만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앞으로 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보시면서 공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센터에서 마케팅 전인 교육하고 있는 김덕주 강사라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확장시킨다인데, 일단 아이템을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야는 먼저 정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 G마켓의 전체 카테고리를 한번 클릭을 해갖고 캡처를 뜨면서, 과연 신규로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 카테고리를 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이게 네모를 좀 쳐왔는데요. 브랜드나 이런 쪽은 잡기가 힘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좀 제외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션으로 쪽으로 넘어오면 아직도 이제 비브랜드 의류나 아니면은 신발이나 뭐 이런 쪽은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스카프, 목도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아직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오래된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류가 가장 거의 오래됐으니까요. 가전도 그렇고 이쪽에다가 이제 건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5, 6년 전쯤에는 유아동 의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다가, 지금 거기도 거의 좀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됐죠, 그렇죠? 그래도 비브랜드가 팔리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시작은 해볼 만한 쪽이긴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신발, 가방, 자파 뭐 이런 쪽은 판매량이 엄청나지는 않아요. 단 종수가 되게 많아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방 막 종합 판매점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신발을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뭐 스니커즈나 슬리본 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구두나 이런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 갈림길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카테고리 안에서. 그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좀만 잘 정한다라고 한다면 판매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단 여기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이슈나 색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죠, 모델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SKU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할까, 상품의 종류가 하나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 한 상품을 해도 230에서 280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색깔별로 그 사이즈의 스펙이 다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SKU를 관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향수, 바디, 헤어, 여기는 이제는 기회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일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뭐 달팽이 진액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비싸요. 프리미엄이에요. 고객이 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조금 뭐 잘 된다면 또 비슷하게 그 화장품 만들어서도 팔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만드는 게 너무 쉽고 이제 거의 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카테고리를 건들거나 아니면 바디, 헤어 쪽을 건든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조를 가져간다라고 해도 마케팅의 부재가 생기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난감 시장은 그냥 제가 본 것 중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본 시장 중에 아직도 수입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생필품의 세제, 치약 같은 거 좀 괜찮다 생각했고요. 칫솔도 아직도 괜찮은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넘어와서 보면은 홈데코 쪽, 여기도 좀 핫하죠. 왜냐면
워낙에 이제 트렌드가 자주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북유럽풍 뭐 아일랜드 식탁 막 이랬어요. 그죠? 근데 색깔이 점점 그레이톤 뭐 이런 것들로 좀 변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것만 좀 잘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안에서 아이템을 건져낼 수는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결국 끝판왕에 갔을 때 되게 큰 덩어리 가구 쪽을 건드리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구의 배송을 실제 일반 셀러가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건 좀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중에 변질이 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 도전해 볼 만한 그나마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은 홈데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구 사무용품 여기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도 아직까지 납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학교 장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하지만 여기도 엄청 조그만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좀 이렇게 소포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가격이 한 8,9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99에서 15,000원? 8,900원 맞을 것 같아요. 79나 뭐 89에서 15,000원 사이에 있는 상품을 좀 잡았다라고 하면 괜찮은 시장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스포츠 의류 힘들죠.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잡긴 잡았는데 자전거 보드 그나마 여기에 그게 있었죠. 킥보드와 그 다음에 전동일이라고 하는 네, 이런 약간 그 어덜트 장난감 맞나요? 어른 장난감 이런 게 좀 많이 뜨기는 했었는데 지금 약간 소강세죠, 그죠? 많이 소강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 또 많이 찾아보면 자전거 엄청 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소품 중에 뭘 팔아볼까? 라이트를 팔아볼까? 아니면은 뭐 소켓을 팔아볼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신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보일 수 있는 게 또 이쪽 공간입니다. 자동차는 당연했던 거고 그리고 가전 건드리긴 힘든데 이제 생활가전 이렇게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 거야. 왜냐면 저가를 너무나도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가전의 어떤 브랜드를 가진 상품을 만약에 가져왔다. 중소기업이더라도 그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그 모델명의 최저가를 찍어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와요. 네. 그래서 가전은 끝판왕이 되실 거 아니면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은. 그다음에 컴퓨터, PC, 주변기기 뭐 등등 뭐 요즘에 방송 쪽 이슈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초등학생의 꿈이 유튜버예요. 네. BJ고요. 이런 시대예요.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뭘 해야 될까 하면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이쁘다라고 하면 뭐 죄다 그냥 네, BJ나 아니면 유튜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만큼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좀 돌파구를 찾는 어떤 것들의 어떤 환상이 되게 강하게 비춰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팔아야 되는 거야?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걸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전에 막 디자인 열풍이 불었을 때 포토샵을 팔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뭐 이게 나중에 교육적으로도 발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J 아카데미, 유튜브 아카데미가 안 생길까요? 벌써부터 방송을 막 가르치고 난리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또 생성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미리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의 옆에서 나는 부가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네,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명이랑 마이크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가요. 네, 엄청 나가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일단 먼저 보셨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아 내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더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일단 카테고리를 보실 때도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서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딱 알박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눈으로만 봤다라고 해서 아 당연히 이거는 이쪽으로 노출이 됐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정작 마켓의 시스템은 그거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여러 가지를 해서 드릴 건데 원피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카테고리가요 면말 있는 시폰 레이스, 청 데님, 니트 모직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의류 쪽에 이제 정장 쪽으로 오면 정장 원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피스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뭐 하객 룩이나 아니면 결혼식 원피스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검색 결과가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측에 있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측에 있는 게 맞죠. 그죠?
결혼식 원피스, 하객룩, 그럼 우측에 있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검색어를 치면은 정장 원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카테고리가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 원피스 검색 결과에 1번부터 10등까지의 이제 카테고리를 보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어디 보셔야 되냐면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쪽 카테고리, 등록한 카테고리죠, 그죠? 원피스 검색 결과 보면 여성 의류 원피스의 면말 린넨 원피스예요. 두 번째 보면 원피스의 면말 린넨 원피스죠, 그죠? 세 번째 보면 원피스의 니트 모직 원피스예요, 그죠? 중분류가 정장 쪽으로 안 바뀌었죠, 아직도. 그다음에 원피스의 청 데님 원피스예요. 그리고 시폰 레이스 원피스, 시폰 레이스 원피스, 면말 린넨 원피스, 시폰 레이스 원피스, 면말 린넨 원피스, 청 데님 원피스. 뭐가 제일 많이 나왔죠?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면말 린넨이 제일 많이 나왔나요? 그죠?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시기를 반영하고 계절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를 치든 일단 중분류가 원피스로 묶고 있는 이쪽이 우선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객을 넣든 뭘 넣든 일단은 면말 린넨 쪽으로 일단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여기요. 요 부분인가? 네, 요 부분. 네, 여기 부분에 면말 린넨 이 세 가지죠. 네, 소분류를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면말 린넨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나? 니트 모직 원피스인데 그게 또 정확하게 나오고 있나? 청 데님 원피스인데 청은 아예 없고 데님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시폰 레이스 원피스인데 갑자기 원피스가 아닌 얘는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 정확한 카테고리에 딱 그 상품만 판매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근데 신규 판매자는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상품을 파니까 나는 여기다 등록해야 돼 라고 하는 되게 착한 양심이 항상 가슴속에 자라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없어지려면 한번 실패를 겪으면 내가 거기다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양심이 사라져 버리죠. 그죠? 물론 마켓이 제공하는 카테고리가 부정확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복적으로 보여주는 어떠한 공통적인 검색어에서 그게 분류되어지는 카테고리인데 그러면 얘를 도대체 여기다 보여줄까, 여기다 보여줄까, 여기다 보여줄까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카테고리에다가 과연 딱 정확한 상품만 넣어놨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닌 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포괄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다 등록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의 원피스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나의 마음엔 조금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막 바캉스 룩이라고 하는 되게 무리한 무리수를 여기다가 또 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변질이 좀 되고 있는 게 사실상의 마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품을 등록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그건 무조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조금 더 구색적으로 보여주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원피스의 카테고리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블라우스는 어떻게 생겼던 거야? 라고 해서 블라우스를 클릭해 보니까 시폰 프린트 블라우스래요. 프린트가 되어 있는 블라우스를 이야기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거. 시폰 재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네, 이쪽으로 와서 넘어오니까 또 정장 블라우스 하나가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의 카테고리를 볼게요. 시폰 프린트 블라우스, 뭔가 프린트는 되어 있죠. 그죠? 네, 이 사람 1등이야. 네, 두 번째 보니까 시폰 프린트 블라우스, 또 세 번째 보니까 여기 보는 겁니다, 계속. 네, 이건 블라우스가 아닌데 이건 원피스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죠? 그리고 넘어와서 보면은 블라우스라고 치기 조금 힘들죠, 그죠? 또 넘어오니까 뭔가 섞여 있긴 한데 얘도 블라우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그나마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건 아니고, 또 너희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또 아니고, 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넘기다 보면 결국에는 좀 아까와 또 비슷한 결과이긴 하지만 정확한 뭔가를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역시 이 카테고리 역시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지금 다 뒤섞여서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 판매자들은 과연 위에만 등록했을까요? 아니면 아래에만 등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원피스 판매자는 린마 어쩌고에만 등록했을까요? 청 데님에도 등록을 했을까요? 한번 다 등록해 놓은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저 썸네일과 그럼 결국에 찍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상품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소분류에 속한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광고를 어디에다가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원피스 했을 때. 그죠? 근데 그 원피스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블라우스를 검색한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잖아요. 다수에서 나는 그 상품의 구성이 소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상품이야. 그러면 고객이 그걸 한꺼번에 봤을 때 일단 그 중에 하나는 고르겠지라는 어떠한 이상한 판매인 거. 정확한 타겟팅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맞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뭐 이따 보겠지만 딴 데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다 원피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따 나와요. 장표에는 여기다가 이제 원피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서 다른 거 안 하고 쭉 내려온 다음에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볼 건데 브랜드는 뭐 그렇다고 칠게요. 네, 여러 가지 브랜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총기장 봤더니 롱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요 소재 봤더니 마린넨 나왔어요. 그죠? 소매기장 봤더니 민소매래야. 뭘 반영하고 있죠? 여름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랑 비슷한 걸 느꼈어야 돼요? 지마켓의 카테고리와 비슷하구나. 근데 얘는 마린넨을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속성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민소매를 넣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검색 결과에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마린넨과 민소매, 롱. 요 세 가지를 속성으로 포함한 상품이 우선 노출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켓에서는 마린넨 뭐 이거는 카테고리에 불과하고 그 안에 들어간 상품은 청데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상품이야. 근데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건 딱 이렇게 타겟팅 지어진 상품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봤던 거와 여기에서 보는 상품이 같은 상품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네이버에서 봤던 게 지마켓에서 봤을 때 똑같은 상품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얘는 너무 많은 걸 다 포함하고 있고요. 얘는 딱 이렇게만 돼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 등록하는 상품이 이렇게 군집을 짜고 여기다 등록을 하면 여기에 노출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안 돼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만 준비한 걸 내가 여기에다가 딱 타겟팅하고 팔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힘들어요. 서로 다른 판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군집을 짜는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쪽은요. 타겟팅 지어져 있는 선호도의 상품을 파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네이버 잘하는 사람이 지마켓 옥션에서는 판매를 잘 못하고요. 그죠? 지마켓 옥션에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네이버 판매를 잘 못하죠. 그죠? 이 두 개가 서로의 성향이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탈취제예요. 탈취제. 네. 탈취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탈취제도 지금은 이제 애견 쪽이 너무나 커버를 했기 때문에 섬유 탈취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오면 냉장고 탈취제, 옷장 탈취제, 신발 탈취제 뭐 등등등의 탈취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짱이 섬유 탈취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탈취제 중에 이제 강아지 쪽으로 빠졌을 때 이제 강아지 탈취제 시장이 신규로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탈취제라고 하는 키워드는 그러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여줬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왜? 그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상품을 정하실 거니까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올게요. 1등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P&G가 상단을 다 잡고 있죠. 뭐예요?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요. 네. 요거예요. 보시면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네. 그리고 10번째 이거 하나 나와요. 이건 뭐죠? 에어컨, 차량용 탈취제예요. 지금은 검색을 해보면은 탈취제에 뭐가 나올 거냐면 냉장고 탈취제가 중간에 하나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름이잖아요. 네. 냉장고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탈취제가 이제 하나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섬유 탈취제의 어떠한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 지마켓은 그게 되게 강력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만약에 또 나올 거 뒤에 여기다가 탈취제를 쳤을 때 뭐가 나올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탈취제 이렇게 치는 거 맞잖아요. 여기 갑자기 천연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느낌이 좀 세야죠. 그죠? 브랜드는 일단 넘어갔을 때 생활용품은 실내 탈취제가 나와요. 키워드 추천에 섬유 탈취제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전체 상품 클릭하고 더보기를 눌러보면 탈취제 검색어 기준에서는 얘가 실내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내를 얘가 이렇게 가져 페브리즈가 나오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까 G마켓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뭐야? P&G의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그냥 정확하게 여기다가 섬유 탈취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맞나요?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 TS라는 샴푸를 아시나요? 거의 다 아시죠, 이제? 네. 걔는 샴푸 검색 결과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샴푸 검색 결과에 TS는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네, 그쵸. 그래서 탈모 샴푸라고 정확하게 검색해야지만 네, TS라고 하는 게 쓱 하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하세요? 이게 카테고리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게 그 검색 결과가 전체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구조에 내 머리 구조에 정확한 검색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분이 나눠져 있고 그게 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게 과연 네이버와 그리고 마켓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맞춰져 있으면 판매하기가 편하죠. 왜요? 내가 한 번의 기획에 한 번의 구성에 한 번의 상세 페이지에 이걸 잡아놓고 이쪽을 팔면 다 잘 팔려요. 그죠? 근데 이게 서로의 판매 형태가 달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다르게 팔아야 되고 여긴 군집을 지어야 되고 여기는 타겟팅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서로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어떠한 기준에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그 검색어가 이 카테고리를 보여줄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으며 끊임없이 검색의 정확도를 맞추시는 게 네,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늘려가면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하죠. 내가 처음에 상품 수가 모자라다라고 하면 일단은 채널을 계속해서 늘리셔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채널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인증의 이슈가 있고 서류에 대한 어떤 부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몰이나 이런 쪽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최근에 뭐 종합몰에 대한 큰 뭐 그게 있느냐를 할 때 아니요. 고객은 최저가를 귀신같이 참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내가 어디다가 등록을 하냐 중요한데 그게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G마켓 옥션 11번가. 그죠? 그다음에 미메프, 쿠팡,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6개겠네요. 그죠? 그래도 그 6개 채널에서 그나마 좀 잘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놔도 사실상은 물건은 나간다라고 보는 게 네, 맞는 견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내가 등록해 놓은 게 다다다다다다다 들어와서 뭘 형성을 해요? 가격 비교라는 걸 형성하죠. 그죠? 근데 그 가격 비교가 내가 형성하지 않더라도 누가 막 갑자기 생성을 시켜요? 네이버가 난데없이 내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 놓고 여기에 최저가를 찍어야지만 뭐 물건이 나가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막 내 상품끼리 막 경쟁을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이 막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를 내가 어디다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움직이는 게 요즘의 시장이죠. 그죠? 네. 이런 시장이에요. 그걸 이제 뭐 탈피해서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은 뭐 노하우적인 이야기인 거니까 그건 좀 뒤로 하고 다른 강의 때 해드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다다다다다다 들어온 다음에 이런 속성들을 잘 맞춰갖고 이제 상위에 나오는 어떤 기준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렇게 등록을 엄청 많이 해놓으면 과연 여기에선 이렇게 3개 빼고 이 밑에 있는 건 과연 판매가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죠? 뭐 이건 가격 지금 보지 마시고 여기에 만약에 저가를 3개를 띡띡띡 주고 여기서부터 가격을 세웠다라고 하면 3개 판매 채널 이외에는 판매가 나가기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채널을 확장시키고 뭐하고 했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네이버가 또 이런 모습을 또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3개 채널 외의 판매 채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행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야. 네, 좀 어려운 얘기야. 네, 어려운 얘기.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형성을 좀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브랜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의 시장은 분류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골조를 따라가요. 제조사가 있을 수 있으세요? 제조사? 제조를 내가 직접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업자 등록직 안에 제조를 넣을 수는 있죠. 뭔가의 계약서에 의해서 그걸 넣을 수 있지만 초기 사업자가 보통 거기다 제조를 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브랜드는요? 넣을만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브랜드는 굉장히 필요한 거야. 앞으로의 시장에서. 지금도 필요하고요. 아직 늦진 않았어요. 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거든요. 상품에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종이컵을 팔고 있는
회사를 마케팅했어요. 그게 무슨 마케팅이냐면 샵 마케팅이에요. 샵. 예전에 막 스타일 난다, 멋남, 막 고전적인 판매 채널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개인 쇼핑몰.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요즘 개인 쇼핑몰 하면 딱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녹화 뜨고 있잖아요. 빨리 얘기해야 돼요. 네. 뭐가 있어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샵 개념이 무너진 거죠. 뭐 때문에? 아까 얘 때문에요. 이게 하나의 샵이 돼버렸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유지하고 있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그냥 대표하고 끝내버린다고요. 근데 그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브랜드를 상품에다가 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품이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걸 되게 많이 팔고 있는 누군가를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상품의 최저가와 상위에 있는 사람과 상품의 컨텐츠와 질이 좋은 사람을 기억하지 더 이상 이 상품 외의 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왜? 네이버가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계속해서. 그죠? 네, 저가를 찍고요. 집을 형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분류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얘네는 샵으로, 미니샵으로 분류를 하면 끝났었는데 지금은 상품을 분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델명은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마음대로 A01, A02 그러니까 분류 중복만 안 되게 그냥 알아서 지으시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는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브랜드는 모두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름만 지어주면 무조건 브랜드로 인정을 하냐? 아니요. 키프리스라고 하는데 특허청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절차가 ESM에다가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 브랜드 값을 요구해요. 아까 보셨죠? 다 상단 탭에 브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장을 브랜드로 한번 이끌어 갈 거야. 혹은 사람들이 선호도로 브랜드를 선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의류 쪽에 브랜드를 딱 클릭하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막 뜩뜩뜩 중간에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업체들은 그 상품에다가 브랜드를 입혔고 등록한 거야. 상표 등록. 그걸 해놓고 네이버에다가 브랜드 등록 요청을 한 거죠. ESM에도 한 거고요. 11번가에도 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브랜드 코드를 기준으로 해갖고 원부라고 하는 것들도 또 빨리 생성되고 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따로 별도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브랜드가 또 나왔다라고 하면 브랜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적합도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로직이에요. 네.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를 기반으로 간다. 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네. 이렇게 간다. 그 중에 적합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용자가 검색한 검색어가 상품명,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래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적합성을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G마켓 검색 결과 브랜드 연관도 평가 기준 변경 내용. 상품에 매칭된 브랜드값 기준으로 검색어의 연관성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검색어 검색 결과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중치를 부여하고 적합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류의 기준에 이 집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브랜드의 나이키로 매칭되어 있는 이라고 하잖아요. 딴 걸로 매핑된 상품은 그 검색 결과에선 안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블라우스의 검색어의 경우는 여러 카테고리 상품이 검색되지만 패션 의류, 여성 의류, 블라우스 카테고리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린넨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매우 중요해요. 등록을 하실 때 키프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특허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키프리스라고 검색하시거나 여기 있죠? 키프리스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상표죠. 상표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거 상표로 바꾸시고요. 이거 검색을 하면 밑에 이렇게 상표 194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걔를 클릭해요.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 거절, 소멸, 등록, 거절이에요. 거절은 뭐예요?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넌 안 돼. 이렇게. 소멸은요. 기간이 지나갔고 소멸된 거예요. 등록은요. 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내가 딱 들어왔는데 검색해봤더니 뭐야 있네. 망했네.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하셔야 돼. 류가 있어요. 이 안에도.
류, 얘는 18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가죽 및 모조 가죽, 수화물 가방, 파라솔, 지팡이,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의류, 이쪽에 해당하는 류는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쪽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한 거예요. 18유로. 왜냐면 여기에 데이지는 이거 클릭하면 나와요. 네, 출원 번호 같은 거 하면 류가 나오는데 그 류에 그 사람이 이렇게 등록을 한 거야.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나는 한 쪽이야 9류, 뭐 8류, 뭐 이런 쪽이야. 그럼 나는 이 상표를 쓸 수 있으신 거예요.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별로 막 대기업이 해놓은 거 보면 완전 장난 아니에요. 자기네가 팔지도 않는데 모든 류에다가 다 등록해놨어요. 자기네 거는. 네. 쓸데없는 거에도 그냥 막 다 등록해놔요. 왜? 나중에 할 일이 있을 때 이슈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또 다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바늘구멍이라고 하긴 하는데 충분해요. 또 이렇게 변질시켜갖고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해봤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변리사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 안 들어요. 네. 제가 등록을 할 때는 저 총 비용이 47만 원, 성공보수까지 해서 저는 약간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47만 원 낸 거지 보통은 한 30만 원 중반대, 후반대 이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알아보시고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50만 원 잡고 움직이시면 상표 등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면 뭐 하셔야 돼요? ESM에 들어오셔갖고 ESM 문의하기예요. 여기 ESM 문의하기 들어오셔갖고 브랜드 생성 요청 누르셔야겠죠. 그죠?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다다다다다다 등록을 해놓고 네, 요청하기 하면 끝나는 거야. 엑셀을 넣게 돼 있거든요. 엑셀을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쇼핑 파트너존 들어가셔가지고 브랜드사 가격 비교 신청서 이거 쇼핑 파트너존 들어가기 전에 로그인하기 전이에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약관 동의하라고 하기 전에 뭐 물어볼 거냐면 브랜드 사전에 등록 요청 이게 있거든요. 왜? 난 처음 하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고 사전 확인 안 되면 요거 체크하고 밑에 거 다 나열해갖고 넣으신 다음에 상표 등록증 업로드를 딱 해갖고 넘기면 네이버에서 그거를 승인해 줍니다. 그럼 난 그때부터 뭐예요? 브랜드로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인지까지는 아니죠. 누군가한테 인지시키는 게 아니니까. 네이버가 나를 브랜드로 사전에 일단은 등록했다. 이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ESM에서 G마켓 옵션에서 나를 브랜드로 일단은 등록했다. 이 정도의 딱 수준이라고요. 네, 이 정도 수준.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제 움직이기 전에 이제 나는 어떤 형태로 상품명을 지어야 되는지를 이제 이때부터 고민하는 거겠죠. 그죠? 네. 나는 이미 상품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브랜드가 없어요. 인제해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 일단 하세요. 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게 거절이 되기까지 승인이 될지 거절될지 모르겠지만 거절이 되기까지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일단 사장님들이 출원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효력은 사장님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뭔가를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내 거는 될 수 있으니까 시작은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8에서 10개월 요즘에 그 정도 걸리던데 8개월, 10개월 그 정도 걸려갖고 상표 등록증 나오면 그때 요거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되겠죠. 선호도예요. 그래서 원피스 검색 결과에 아까 브랜드 하나 있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야기한 거죠. 역시나 고객이 많이 검색하고 클릭하고 구매하면 결국에 이게 앞으로 조금씩 당겨져서 나도 여기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총기장의 롱에 주요 소재 말 인내네 뭐 민소매 크게 다른 게 없네요. 제가 6월 13일 이때인가 캡처받은 거예요. 네. 6월 14일 한 달 전쯤이죠. 그죠? 그때 캡처 받았는데 지금까지 똑같다라고 하는 건 이게 쭉 이어져 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블라우스 쪽에 보니까 또 브랜드가 나왔고 그다음에 디테일에 보니까 레이스가 나왔고 그리고 소매 기장의 반팔 요거는 여성용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게 디테일의 레이스 뭔가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G마켓 카테고리는 어떻게 돼 있었죠? 기억나세요? 무슨 프린트 블라우스였잖아요. 앞에 뭐가 있었죠? 프린트 앞에 시폰이 있었죠. 그죠? 이거랑은 약간은 다른 형태를 띠죠. 그죠? 근데 그 판매자 중에 한 명은 약간 이런 류의 레이스가 이렇게 달렸던 그나마 얘가 블라우스 같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판매자 딱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판매자가 약간은 이런 풍의 상품들을 쭉 팔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오해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오는 게 우선 노출이 아니라 두 번째까지도 우선 노출이야. 네. 어떤 카테고리 가면은 세 번째까지도 보여주기는 해요. 근데 절대적인 카테고리에 가면 첫 번째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본인 카테고리 검색 결과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파생이 되는지는 스스로 좀 보시면 네. 아 나는 그래도 순위권에 끼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탈취제 쪽으로 왔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역시나 여기도 브랜드 시장이죠. 그렇죠? 브랜드 시장에 생활용품 종류 오니까 갑자기 실내로 바뀌었고 아까 보셨던 거예요. 네, 키워드 추천 쪽으로 오니까 섬유 탈취제 똑같죠. 그죠?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검색 결과는요. 어떻게 됐었어요? 실내 탈취제가 나왔죠. 그죠? 왜 그래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서 그렇다고요. 이렇게. 네. 진짜 실내 탈취제가 섬유 탈취제 매출보다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비슷할까요? 뭐가 많아 보이세요? 섬유가 많아 보여요? 그죠? 섬유가 훨씬 더 많겠죠? 네, 섬유 탈취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천연 탈취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앞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섬유 탈취제에서도 PNG만 나올 줄 알았는데 페브리즈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밑에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섬유 향수부터 해서 네, 천연 향수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죠? 마켓은 G마켓 옥션은 이런 게 없죠. 그냥 일단은 판매량이 높은 거 위주로 해갖고 선호도가 딱 맞춰져서 그게 위주로 보여요. G마켓이 안 들어갔었나요? 그죠?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검색하고 포커스 보는 거예요.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죠. 그죠? 보면 뭐 굳이 그죠? 냉장고 하나 있을 거라 그랬고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위에 천연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사사삭 해갖고 중간중간에 껴서 막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이러고 있는 건데 이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또 검색 결과 또 그거와는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주력적으로 막 보여지는데 이쪽은 그래도 뒤섞어줬기 때문에 신규 판매자나 이런 분들은 아 네이버에 이렇게 하면 노출이 내가 되기도 해 그리고 판매량이 조금 나와 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뒤섞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판매량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품을 파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왜? 여기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노출이 떨어지면요. 더 이상 노출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을 내가 어떻게 잘 팔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된다. 그리고 키워드를 좀 쪼갤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연관도 때문에 나온다라는 건데 원피스 검색 결과예요. 봤더니 원피스, 린넨 원피스, 롱 원피스, 블라우스, 시폰 원피스 뭐예요? 어디서 봤던 거예요? 다 카테고리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어디서 봤던 거야? 통합 검색에 내려왔을 때 상단 탭에서 다 봤던 거죠. 그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검색어에 따라서 반영되고 하는데 뭐 특정 카테고리 좀 늦게 반영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막 월요일 날 막 출근하면 내 노출이 막 흔들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막 월요일 날 출근하면 막 노출이 막 다 흔들려 있어. 이거 왜 이래? 라고 보면은 그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속성 값이 바뀌었거나 상단의 탭이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막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키워드의 이동을 그리고 최근 검색어의 조회수의 기준을 흐름을 내가 그래도 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만 여기를 들어와서 키워드 추출하고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또 들어와서 안 보고 그냥 간다 라고 하면 나는 트렌드를 읽고 있는 사람인 건가요? 아니요. 조금씩 처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6개월이 됐어요. 갑자기 내 노출이 빠졌죠. 그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해요. 왜? 이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막 뒤섞이고 1년이 지났어요. 가만히 있었다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 왜 그래요? 다시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시기를 내가 맞춰 등록했고 그게 한 줄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맞는 거지 내 상품이 갑자기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한 줄기를 타고 왔는데 트렌드가 변했다. 그 시기마저 내 상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롱 원피스와 블라우스가 또 붙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피스 파는 사람들이 블라우스까지 같이 넣어놓고 썸네일에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블라우스에 있는 사람들도 원피스를 같이 넣어놓고 파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제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차량용 방향제가 제일 탈시 검색한 거 방향제 탈시 검색한 거예요. 네. 오히려 탈시는 이렇게 조회수가 밑으로 좀 떨어져 있고 탈시니까 차량용 방향제, 차량 방향제, 실내 방향제, 섬유 탈취제 뭐야 생각보다 조회수가 낮죠. 그죠? 근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섬유 탈취제보다는 패브리지를 검색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회수를 다 합쳐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명사 안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걸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셔야 되는 생각. 아니야. 근데 네이버에서는 얘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럼 실내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 그죠? 네. 아니면 그냥 섬유 쪽으로 천연을 또 해갖고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들 등등등. 그러면 고객은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현재는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일단은 상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네. 지금 뭐뭐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게 카테고리요. 네, 카테고리.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선호도요. 그죠? 선호도. 세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연관성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거에서 좋아하고 그리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 유사한 거. 요거까지 다 보셔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단은 상품 중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로 파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교시를 6위까지 하고요. 네. 2교시부터는 소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10분 쉬고 뵙겠습니다.